13과의 시제 부분 설명 갈게요. 오늘 날짜 한번 적을게요. 얘들아 9월 22일이고요. 월요일 날짜 간단하게 적고요. 우리가 영어 표현 중에 문법 표현 중에 시제라는 말이 있어요. 시제가 뭐냐? 우리가 시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말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문법 용어로는 시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영어에서는 시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즉 시제가 12가지로 크게 나뉘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말에도 다 있죠.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정해져 있거든요. 일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때는 현재, 과거, 미래 시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 그 다음에 또 진행 시제가 똑같이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그 다음에 완료 시제라는 게 있어요. 영어에는 특이하게. 그래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시제 그 다음에 완료 시제랑 진행 시제가 결합이 된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해서 총 12가지가 있어 시제가. 12가지 시제 정도가 있는데요. 오늘 크게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할게. 일단 지금 이 순간 현재 시제 첫 번째로 설명할 건데요. 현재 시제를 무조건 사용하는 경우가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설명할게. 그리고 같이 자주 쓰이는 부사구도 같이 정리할 건데요. 일단 every 땡땡이라는 말 있잖아. every가 뭐뭐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every day, every Monday, every Sunday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반복되는 거니까 우리가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 every 다음에 요일 같은 거 있죠. 방금 말했듯이 every Monday 하면 월요일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죠. 얘를 우리가 또 바꿔 쓰는 표현이 every 요일 이렇게 써도 되지만 on 다음에 요일에 s 붙여서도 뭐뭐마다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어. 우리가 월요일마다 영어 문법 공부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로 We study English every Monday 쓰거나 또는 on Mondays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첫 번째 현재 지금 이 순간의 사실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당연히 현재 시제를 쓰겠죠.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로 We study English 이렇게 간단하게 현재 시제 쓰겠죠. 그럼 비슷하게 예문으로 하나 써놓을게. 예를 들어 친구가 영어를 잘해 라고 할 때 She speaks English well. 영어 회화를 잘한다 라고 할 때 이것도 현재의 사실이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형태로 쓴다. speak라는 동사 있죠. 얘가 현재 시제죠. 근데 얘가 지금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잖아요. he, she, it. 얘를 우리가 3인칭 단수 주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인칭 단수 주어 할 때는 동사 일반 동사 s나 es가 붙어서 이렇게 쓴 거죠. speaks. 그럼 넘어갈게.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가 반복되는 습관을 나타낼 때 이거는 뒤에 칸은 그냥 무시해도 돼. 반복되는 습관을 나타낼 때 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너희가 학교 갈 때 보통 7시 정도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아닌가? 몇 시 정도에 일어나요? 8시 10분에 일어나. 몇 시까지 가야 돼요 학교를? 좀 늦게 가네 여유롭게. 근데 뭐 예를 들어 7시에 일찍 일어나는 애가 있다 치자. 그러면 예를 들어 he wakes up at 7 every day. 그래서 every day는 말 그대로 매일이란 뜻이니까 반복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습관을 나타낼 때 이렇게 wakes처럼 현재 시제를 쓴다. 그래서 뭐 그 남자애는 매일 7시에 일어나 할 때 he wakes up at 7 every day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he가 역시 마찬가지로 3단수잖아요. 3인칭 단수주어니까 일반 동사 s 이렇게 붙은 거죠. 넘어갈게.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이나 진리를 나타낼 때도 무조건 현재 시제를 써요. 이게 그 시제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서 각각 언제 쓰는지 현재 시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구는 둥글다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과학적인 사실 있죠? 그럴 때도 The earth is round 이런 식으로 현재 형태를 쓴다는 거죠. 지구는 둥글다 할 때도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사실 변함없는 진리 나타낼 때 이렇게 현재 시제를 쓴다. 지구도 마찬가지로 3인칭 단수니까 단수동사 is 쓴 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우는 어떤 거냐. 속담이나 격언을 나타낼 때도 우리가 현재 시제를 무조건 써요. 속담이나 격언.
예를 들어 잠이 보약이다 이런 말 있죠. 우리가 사람 뭐 핸드폰도 충전을 하듯이 사람도 이렇게 건강을 잘 유지하려면 잠을 충분히 자야 되잖아요. 그런 표현이 영어에서는 sleep is better than medicine. 그래서 잠이 약보다 더 낫다. 즉 잠이 보약이다. 뭐 속담이나 이런 격언을 나타낼 때도 이렇게 현재 형태를 쓴다.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크게 현재 시제를 무조건 사용하는 경우, 첫 번째가 현재 사실이나 상태, 두 번째가 반복되는 습관, 세 번째가 우리가 과학적 사실 진리, 마지막 네 번째가 속담이나 격언.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현재 시제 쓴다. 기억해두면 돼요. 그럼 넘어가도 되죠, 얘들아?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경우 넘어가도 될까요? 그럼 오른쪽으로 아직? 예문까지 정리하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가. 두 번째는 과거 시제를 쓰는 경우예요. 우리가 지나간 일들은 다 과거라고 하거든요. 다들 알다시피. 그래서 과거 시제를 쓰는 경우 또 이어서 갈게요. 과거 시제를 쓰는 경우 두 번째 과거 시제 거기다 이렇게 써놔. 제목, 소제목. 말 그대로 우리가 지나간 일들은 다 과거를 써요. 그래서 지나간 일이나 상태를 말할 때 당연히 과거 시제를 쓰겠죠. 그리고 얘랑 같이 자주 쓰이는 부사구도 정리를 할 건데요. 같이 자주 쓰이는 부사구. 맨 뒤에 영어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힌트가 있어, 문장 안에. 그래서 첫 번째로 yesterday, 대표적으로 어제 있죠? 지나간 일 중에 가장 최근, 어제. 그 다음 last 땡땡. 뭐 예를 들어 last Monday 하면 지난주 월요일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last weekend 하면 지난주 주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뭐뭐 ago 라는 표현도 있어요. ago는 뭐뭐 전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3 hours ago 라고 했어. 그럼 3시간 전에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쓸게요. in 다음에 연도도 우리가 과거 시제를 써요. 대부분 in 다음에 연도. 예를 들어 뭐 in 2024 하면은 2024년도에 이런 식으로 지나간 일을 보통 말해요. in 다음에 연도도. 그래서 뭐 예문 하나 써놓을 건데요. 그는 어제 운동을 했다. 우리말도 지금 운동한다랑 어제 운동했다랑 말이 바뀌죠? 영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운동을 했다 할 때 do의 과거형 did를 쓰겠죠? 그래서 he did exercise yesterday 하면 그는 어제 운동을 했어. 이렇게. 그래서 do 같은 경우에는 동사, 일반 동사로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얘는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형태가 did로 바뀌었죠. 했다라고 할 때 운동했다. 그래서 얘는 묶어서 기억해놔야겠죠. do, did. 당연히. 그래서 맨 뒤에 이렇게 어제 시간을 나타낸 부사구 힌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과거 시제를 쓴다. 영어에서는 동사에서 알 수 있는 게 수랑 시제거든요. 앞에가 3인칭 단수 주어야 그러면 단수 동사 수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시제예요. 여기 과거 시제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갈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요. 세 번째로는요, 얘들아 미래 시제가 있어요. 아까 두 번째가 과거 시제였고, 미래 시제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 다 미래 시제를 쓰죠. 그리고 같이 자주 쓰이는 부사구 역시 정리할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우리가 예측할 때 쓰거든요. 주로 앞으로 일어난 일을 예측할 때나 주어의 의지나 결심을 표현할 때 우리가 주로 미래 시제를 쓴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건요, 미래 시제 쓰는 거 날씨 일기예보 있잖아요. 일기예보 같은 거 얘기할 때.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자주 쓰이는 부사구는 tomorrow 라는 표현 있죠. 내일. tomorrow. 그 다음에 next 땡땡. 뭐 next Monday 하면 다음 주 월요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soon 이란 표현이 있어요. 곧 뭐뭐 할 것이다. 곧 뭐뭐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부사들이랑 같이 쓰이죠. 미래 시제 쓸 때는. 그래서 밑에 예시로 얘도 간단하게 예문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 첫 번째 예문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올 예정이다 라고 할 때 영어에서는 it is going to, be going to 동사 원형을 써서 it is going to rain tomorrow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tomorrow 자체가 내일이라는 바로 앞에 다가올 날을 얘기하기 때문에 앞에 be going to처럼
미래 시제를 쓴다. be going to 동사 원형. 대표적으로 날씨 일기예보 쓸 때 많이 쓰이죠. 미래 시제는 예측하는 거.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현재로는 가능성 있는 게 날씨이니까. 그다음 아니야. 두 번째로 얘들아, 예를 들어 너희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오늘 숙제를 예를 들어 못했어. 그러면 선생님 저 다음 시간에 해올게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럴 때도 주어의 의지나 결심을 표현할 때도 우리가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미래 시제를 쓸 수가 있어요. 동사 원형. 그래서 I will do my homework next time 하면 다음 시간에 저 숙제 해오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하나 정리해 놓을게. 예문 간단하게 2가지. 그래서 지금 시제 12가지 시제 중에 크게 3가지 봤거든요. 현재, 과거, 미래 시제. 이게 큰 틀이 이거야. 현재, 과거, 미래. 다들 잘 알다시피.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요 또 진행 시제가 있어요. 진행 형태.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이렇게 큰 틀에서 진행 시제가 결합됐다고 보면 되는데 밑에 조금 내려갈게요. 그래서 진행형 종류 원래 3가지거든요. 그래서 진행형 종류 3가지 이렇게 4번째 한번 정리해볼게. 얘가 소제목이라고 보면 되겠다. 소제목. 진행형 종류 3가지. 첫 번째가 우리가 현재 진행 시제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시제가 지금 이 순간 현재 시제잖아요. 근데 현재의 진행형이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 이렇게 부르는데 다들 알다시피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를 우리가 현재 진행형 이렇게 부른다. be 플러스 ing. 비동사는 딱 3가지 있죠. 현재 형태, am, is. 요거 3가지 플러스 ing 붙이면 우리가 현재 진행 시제다 해서 현재 진행형 이렇게 부르고요. 얘 우리말 뜻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말도 다르잖아요. 나는 영어 공부한다, 공부했다, 공부할 것이다,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다 다르듯이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또는 간단하게 뭐뭐 하고 있다 줄여서 같은 뜻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형태를 현재 진행 시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랑 같이 자주 쓰이는 부사구가 대표적으로 now라는 애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영어를 공부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영어 공부하는 중이야 라고 쓸 때 원래 we study English만 하면 우리는 영어 공부한다. 단순한 현재형이거든요. 근데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하고 있다, 진행 시제로 쓰고 싶어? 그럼 we에 맞는 비동사 are 쓰면 되겠죠? 그래서 we are studying English now.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영어 공부하는 중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또는 뭐 간단하게 우리는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다. 줄여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같은 의미니까요. 그러면 현재 진행형 됐으면 우리가 또 과거 진행 시제도 있어요. 얘들아, 과거 진행. 2번째가 과거 진행 시제인데요. 얘는 형태, 기본 형태는 다 똑같아. 비동사 과거형. 근데 과거형에 ing 붙이면 돼. 근데 비동사 과거형은 딱 2가지가 있죠. 얘들아, am이랑 is가 똑같이 뭘로 바뀌냐? was로 바뀌죠. 그 다음에 어의 과거형이 were 로 바뀌죠. 불규칙이니까. 그래서 was, were, ing 하면 과거 진행 시제가 된다. 그래서 이 뜻을 해석할 때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뭐뭐 했다. 과거의 의미가 포함됐다고 보면 돼. 진행 시제.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또는 뭐뭐 하고 있었다. 줄여서 뭐뭐 하고 있었다. 그래서 얘랑 자주 쓰이는 건요, when이라는 접속사 있죠. when, 뭐뭐 할 때. 얘가 접속사로 쓰면 언제란 뜻이 아니고 뭐뭐 할 때 있잖아. 뭐뭐 할 때 다음에 주어 동사. 얘랑 같이 자주 쓰여요. 과거 진행 시제는 when 주어 동사랑 자주 쓰인다. 그래서 밑에 예시로 하나 쓸 건데요. 예를 들어 친구를 학교 운동장에서 봤어. 근데 친구 이름이 탐이야. 내가 그를 봤을 때 그가 축구하고 있었던 중이었어 라고 할 때 탐 다음에 비동사 과거형 is의 과거형 써야 되니까 was. 그 다음에 playing ing 붙여서 was playing soccer when I saw him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를 봤을 때
그는 축구하던 중이었다 해서 과거 진행 시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과거 진행형. 그리고 뭐 미래 진행형은요, 선생님이 얘를 안 만들었는데 그냥 즉석으로 밑에다 정리해서 쓸게요. 3번 해가지고 넘어가도 되죠? 넘어가도 돼요? 3번. 요것은 미래. 세 번째로 이제 미래 시제랑 진행형이 결합된 미래 진행형 시제가 있어요. 근데 미래를 나타낸 조동사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었는데요. will이라는 애 있었죠. 그래서 will 얘 형태는 뭐냐? will be ing. will be ing. 영어 표현 형태로는요. will be ing로 표현을 해요. 미래 진행 시제. 그럼 얘는 뜻이 뭐냐?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또는 뭐뭐 하는 중일 것이다. 같은 뜻이에요. 어쨌든 뭐뭐 하는 중일 것이다. 우리말 뜻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주말에 보통 친구들 만나잖아요. 약속 잡고. 근데 뭐 영화가 개봉했어. 재밌는 영화가 하나 개봉했어. 그래서 친구랑 영화를 보러 가서 그때쯤이면 영화 보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럼 영어로 I will be 영화를 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will be watching movies. 예문 하나 써놓을게. with my friend. 내가 주말에는 친구랑 영화를 보고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리가 부족하네. 이렇게. 뒤에는 여기 with my friend 뒤에다가 그 시간 하나 써놓을게. at noon. 그냥 뭐 간단하게 정오에, 예를 들어 주말 정오에 낮 12시에 친구랑 나는 영화를 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I will be ing 써서 will be watching movies with my friends at noon. 뭐 이렇게. noon은 정오 12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현재, 과거, 미래 시제에 이어서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이렇게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료 시제가 있어요. 영어에는 특이하게 완료 시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 현재 완료 시제 예전에 배웠을 거예요. 얘들아 너희도.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 현재 완료. 더 필요해요 혹시? 종이? 오케이. 잠깐만. 그러면 이면지를 더 줘. 이면지 또 더 필요한 친구 있어요? 주원이 말고? 그 예준이랑 세원이 괜찮은 거야? 뒷자리 이거 저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 근데 그냥 따로 적어야 돼. 자기 글씨로. 왜냐면 자기가 직접 써야 좀 그나마 기억을 하거든요. 그냥 빈칸만 채워서는 애들이 빈칸만도 기억할까 말까더라고. 선생님이 다 해봐서 하는 말이야.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데 어법을 써야죠. 그래야 글씨를 직접 쓰고 듣고 해야 조금 덜 졸려. 오늘 세훈이가 쌩쌩하잖아. 가장 최근 본 것 중에 제일 쌩쌩한 것 같아, 세훈아. 근데 오늘이 그나마 제일 최상의 상태야. 그러면 얘들아 현재 완료 시제가 있거든요. 현재 완료 시제는 뭐냐면 영어에는 특이하게 완료 시제라는 애가 있어요. 우리말이랑 약간 다른데 우리가 크게 시제를 세 가지로 나눈다 했잖아. 지금 이 순간을 현재 시제라 한다 했고, 지나간 건 과거, 앞으로 다가올 걸 미래라고 한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완료 시제는 뭐냐면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부터 현재까지 요 이어져 있는 부분 있죠. 요걸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영어에는 특이하게 완료 시제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정리해서 써올게. 과거의 한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지금까지 영향을 줄 때,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일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줄 때 과거랑 현재가 이어져 있는 시제를 쉽게 말해서 현재 완료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얘는요, 과거랑 현재가 이어져 있는 시제라 했잖아. 그래서 별표 치고 밑에 하나 적어 놓으면 되는데요. 과거를 나타내는 명백한 부사구 표현이랑 같이 쓸 수가 없는데, 앞에서 쓴 yesterday나 last 땡땡 뭐뭐 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쓸게요. 연도, in 플러스 연도, 그리고 하나 더 쓸게요. when. 이런 말이랑은 현재 완료랑 같이 쓸 수 없다. 현재 완료와 같이 쓸 수 없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요, 얘들아, 과거랑 현재가 이어져 있는 시제를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이어져 있는 시제이기 때문에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들, 아까 정리한 거 yesterday, last, 어고, in, 연도, when 이런 말이랑은 현재 완료 같이 쓸 수가 없다. 근데 예외가 있는데요, 앞에 since가 있는 경우엔 가능해. since 플러스 과거 시점은 가능. 원래는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랑 현재 완료랑 쓸 수가 없는데 앞에 since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면 현재 완료 형태가 긍정 형태를 뭐라고 쓰냐? 우리가 have, has 플러스 pp 형태로 써요. have 또는 has 플러스 pp. pp라는 건 과거 완료 그 형태 있죠? 예를 들어 do, did, done 마지막에 있는 그 부분을 pp라고 하죠. 그래서 have, has, done을 씁니다. 현재 완료 형태를 영어로는. 근데 얘는 부정 형태는 그럼 뭐라고 쓰냐? have, has, pp 사이에 not이나 never를 붙여서 부정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have, has, pp 사이에 not이나 never 붙이면 부정 형태. 대부분 주어는 have를 쓰는데요. has를 쓰는 경우는 딱 세 가지 있죠. 주어가 he, she, it일 때. 그러니까 3인칭 단수 주어일 때는 has 플러스 pp를 쓴다. 나머지 대부분은 have, pp 되죠. 조금 내려갈게. 그러면 의문문은 뭘로 만드냐? 앞에 have, has를 맨 앞으로 빼서 pp 하는데요. 이것까지 쓰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쓰고 용법을 정리하고 간단하게 핵심적인 거 위주로 할게요. 시제가 12가지라 설명할 게 좀 많으니까 너희들 쓰기도 힘들고 핵심적인 것만. 일단 have, has, pp 요 기본 형태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현재 완료가 또 용법이 어떤 애들이랑 같이 쓰이냐 또는 문장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용법이 크게 4가지로 나뉘거든. 그래서 여기 현재 완료 용법 4가지를 정리해서 쓸게요. 현재 완료 용법 4가지 이렇게 정리해서 쓰면 돼. 첫 번째는 완료 용법이 있거든요. 완료 1번 동그라미 치고 완료. 완료는 어떨 때 쓰냐? 어떤 동작이 지금 막 완료되었음을 나타낼 때. 그래서 요것만 형광펜 표시한 것만 써. 완료는 어떤 동작이 지금 막 완료되었음을 나타낼 때 쓴다. 그러니까 해석은 뭐라고 하냐면요, 얘는 막 뭐뭐 했다, 막 뭐뭐 끝냈다, 방금 막 뭐뭘 했어, 또는 방금 막 뭐뭐가 끝났어 라고 할 때 현재 완료용법으로 쓰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말로. 근데 만약에 나는 문장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같이 자주 쓰이는 부사구를 보고 구분할 수 있거든요. already 첫 번째로 이미 벌써 already라는 부사, 또는 just 방금 막 이라는 표현, yet 아직 이런 부사랑 같이 현재 완료 have, has, pp가 쓰이면 완료용법으로 막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 오늘 문법 숙제를 저번 주 월요일날 너희한테 내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 월요일부터 문법 숙제를 너희가 계속 하다가 방금 막 끝냈을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쓸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방금 막 영어 숙제를 끝냈어 라고 할 때 I have just finished, 예문으로 하나 써놓을게요.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이렇게 쓸 수가 있다.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그래서 have pp 사이에 just라는 부사가 같이 쓰였죠? 그러면 얘 현재 완료용법으로 해석하면 되겠네. 그래서 나는 방금 막 내 숙제를 끝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근데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냥 끝냈다, 과거의 의미처럼 해석이 되지만 have pp를 썼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뭐 일주일 전이 될 수도 있고 이틀 전이 될 수도 있고 과거부터 계속 하다가 방금 막 끝낸 상황이다.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 의미를. 그럼 밑으로 조금 내려가서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경험용법으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현재 완료가. 근데 경험용법은 뭐뭐 한 적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이 돼요. 예를 들어 뭐 선생님이 너희한테 질문으로 세연아 너 제주도 가본 적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럴 때 세연이는 중3이니까 1살 때부터 16살까지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1살 때부터 지금까지 총 인생 통틀어서 가본 적이 있냐 이런 의미거든요, 물어볼 때. 그럴 때 영어로는 어떻게 물어보냐, 일단은 경험용법은 뭐뭐 한 적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얘는 어떨 때 쓰냐?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험 나타낼 때 쓴다. 근데 얘랑 같이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 ever, never, once, twice, times,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놓을게요. before, 이런 말들이랑 같이 쓰이면 현재 완료 경험용법으로 뭐 한 적 있다 또는 부정문이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방금 말했다시피 세훈이한테 물어봤어. 너 제주도 가본 적 있니? 그럴 때 have you? before도 같이 써줄게요. 여기 칸을 하나 만들었어야 되는데 깜빡했어. Have you ever been to 제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보면요, have pp 형태, have been이 있고요. 가운데 ever이라는 말 있죠? 그래서 너는 지금까지, ever은 지금까지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 너 지금까지 제주도에 가본 적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대답할 때 가본 적 있어요, 네 가본 적 있어요 라고 할 때는 yes로 시작하겠죠. 근데 뭐라고 대답할까? yes? 너한테 물어봤을 때 대답은 누가 해요, 얘들아? 내가 하는 거죠? 그럼 yes, I 물어본 대로 대답하면 돼. have로 물어봤으니까 yes, I have 하면 긍정의 대답이 되겠죠? 네, 가본 적 있습니다. 이런 표현. 근데 만약에 아니요, 저 아직 가본 적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no, 부정의 의미로 no, I, have not을 줄여서 haven't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No, I haven't. 그 다음에 세 번째 용법이요, 계속적 용법이 있어요. 크게 네 가지 용법으로 나뉜다 했잖아. 계속적 용법은 어떨 때 쓰냐면 과거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어떤 동작 상태가 계속됨. 예를 들면 그거죠. 영어를 학교에서 보통 몇 학년 때부터 배워요? 3학년 때부터 보통 배우더라고. 근데 3학년이 10살이잖아요. 근데 너희가 벌써 16살이야. 그러면 나는 10살 때부터 영어를 계속 배웠어 라고 할 때, 그럴 때 계속적 용법을 쓸 수 있어. 그래서 계속 뭐뭐 해왔다, 해석을 계속 뭐뭐 해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얘랑 같이 자주 쓰이는 전치사가 뭐가 있냐면 since나 for이 있어요. 근데 뒤에 오는 게 차이점이 있거든. since, for 또는 how long, 얼마나 오래, 물어볼 때는 얼마나 오래 계속 뭐뭐 했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 how long이라는 의문사랑도 같이 쓸 수 있다. since 다음엔요, 특정 과거 시점,
과거 시점이 나와요. 아까 처음에 정리했는데 원래 그 현재 완료 시제랑 과거를 나타낸 부사구랑 같이 못 쓴다고 했는데 since가 앞에 있으면 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since 다음에 특정 과거 시점이나 for 다음에 숫자를 포함한 기간을 쓰면 돼요. for. 차이점이 since나 for 다음에 뒤에 오는 게 다르거든요. for 다음에는 숫자, since 다음에는 특정 과거 시점. 그래서 예시로 아까 말했다시피 그는 영어를 6년 동안 배웠어 라고 하면 he 6년 동안 계속 배웠다 그럴 때 he has learned English 6년 동안 for 6 years. 자리가 좀 부족하네요. 여기 아래다 써야겠다. 일단 앞에는 he has learned English for 6 years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for 다음에는 이렇게 숫자 쓴다 했는데 예를 들어 10살 때 이후로 계속 배웠다 라고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since가 뭐뭐 이후로라는 뜻이에요. since he was 10 이런 식으로 특정 과거 시점을 이어서 쓸 수가 있다. since 다음에는 was, he was 10처럼 특정 과거 시점 있죠? 앞에는 똑같대. he has learned English 이건 똑같아요. 근데 뒤에 for이 오냐 아니면 since가 오냐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영어를 6년 동안 배웠다. 또는 그가 10살 때 이후로 계속 배웠다. 다 된다. 근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는 결과용법이 있거든요. 결과용법은 뭐냐? 과거의 어떤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줄 때 씁니다. 얘는 과거 어떤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지금까지 영향을 줄 때 예를 들면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일단 과거에 뭐뭐 해서 지금도 뭐뭐 하다. 그래서 얘를 줄여서 그냥 뭐뭐 해버렸다. 과거에 뭐뭐 해서 지금까지도 뭐뭐 해버린 상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뭐 핸드폰을 저번 주 금요일날 학원에 두고 간 거야. 근데 오늘 월요일날 왔는데 지금도 못 찾은 상태야. 그럴 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문으로 쓸 때 그걸 쓸 건데 같이 쓰이는 얘는 분사가 정해져 있거든요. 과거 분사. 대표적으로 lost. 잃어버리다의 과거 분사 형태. lose, lost, lost 할 때 lost. 그 다음에 어디에 가다 할 때 go의 과거 분사 형태. go, went, gone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rown up. 자라다, 성장하다. 얘의 과거 분사 형태. 이런 애들이랑 같이 현재 완료 have pp가 같이 쓰이면 결과용법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she has lost her smartphone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우리 반 친구 중에 어떤 여학생이 핸드폰을 금요일날 두고 왔어 학원에. 근데 지금도 못 찾은 상태야 라고 할 때 she has lost her smartphone 이렇게 쓰면 과거에 잃어버려서 지금까지도 못 찾았다 여전히 이런 의미예요. 그냥 lost가 아니라 has lost를 썼잖아. has pp. 그래서 과거에 잃어버려서 핸드폰을 지금도 못 찾은 상태. 과거에 잃어버려서 지금도 못 찾은 상태다. 되죠? 일단은 그래서 현재 완료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아직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그리고 현재 완료 진행까지 정리하고 쉬는 시간 주고 얘들아 나머지는 그냥 책으로 간단하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렇게 세 가지 나뉘고 이제 완료 진행 시제가 있거든. 마지막으로 그것도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큰 틀은 3단계야. 현재, 과거, 미래. 근데 거기에서 진행형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완료 시제가 포함되고 완료 진행 합쳐서 포함되고 그래서 총 12가지 시제거든요.
됐어요? 주원이? 이제 여기만 정리하면 끝나 얘들아. 여기 마지막으로 현재 완료 진행 시제가 있어요. 완료 시제랑 진행 시제가 결합된 형태인데 이 현재 완료 진행 시제도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 그래서 총 12가지 시제야 영어에서는. 그래서 핵심적인 거 여기까지만 이제 쓰고 쉬는 시간 줄게요. 그리고 문제 풀면 될 것 같아 남은 시간 동안. 일단은 얘들아 현재 완료 진행 형태는요 have, has, pp에 ing가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have, has, been, ing. 영어 표현 형태로는 have, has, been, ing. 그럼 얘는 어떨 때 쓰냐? 마찬가지로 완료 시제가 과거에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계속되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형태를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그래서 뭐뭐 해오고 있다. 우리말로 뭐뭐 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현재 완료 진행 시제는 어떨 때 쓰냐면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시제에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영어 표현으로 have, has, been, ing 형태를 쓴다. 그리고 우리말 뜻으로는 뭐뭐 해오고 있다. have, has, been, ing 뜻이 뭐뭐 해오고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겨울에 눈이 많이 올 때 있잖아요. 폭설 내리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예시로 들면 It has been snowing since yesterday. 그래서 has been ing 형태를 써서 눈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 근데 언제부터? 어제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중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이 문장을 풀어서 풀어서 쓴 거거든요. 이 1번 It started snowing yesterday. 어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 근데 it is still snowing. 지금도 눈이 오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태에서 진행의 의미까지 포함한 의미다. 그거를 우리가 현재 완료 진행 시제로 표현한다. 여기까지 정리 다 되면 우리 좀 쉬었다 할게요. 쉬는 시간.